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을 펴고 굽히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 일상의 불편은 물론이고 삶의 질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나이 탓으로 생각해서 참고 견디는 분들도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정형외과 곽대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퇴행성 관절염, 오늘은 특히 무릎 관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교수님, 무릎 관절, 무척 복잡한 관절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네, 흔히 알고 계시는 무릎 관절은 복잡한 관절이란 말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네. 이제 저희가 주로 쓰는 기능으로 본다면은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작용이 가장 주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실은 무릎 관절은 단순히 굽힌 동작뿐만이 아니라 회전성도 사실은 같이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좀 회전성도요.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퇴행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노화가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젊은 층에서도 이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은 있지 않나요? 네, 물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아시다시피 노화가 첫 번째 원인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퇴행성 관절염이 그럼 나이가 들면은 모든 사람에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화가 주 원인이 맞긴 하지만 노화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젊은 층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손상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손상이 되면은 퇴행성 네.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연골의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손상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골의 문제는 사고나 아니면은 낙상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릎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서서히 손상이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많이 써서 다른 거죠, 연골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가장 편하고요. 네. 예. 퇴행성 관절염은 아주 흔한 질환이죠?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무릎이 아프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특발성, 2차성으로도 구분이 되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특발성 2차성으로 특별히 이제 크게 구분하지는 않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행성 관절염은 일단은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무릎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발생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1차성 혹은 특발성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2차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로 이제 무릎을 다쳤을 경우나 사고로 아니면은, 갑작스럽게요. 네네, 아니면은 특별한 다른 류마티스나 이런 다른 질환을 앓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것도 이제 2차성이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네. 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일컫는 것은 다른 이제 경우, 예를 들어서 사고나 이런 거 없이 그냥 1차성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많이 이제 일컫고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일단 무릎이 아프다, 붓는다, 열감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으로도 퇴행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걸까요? 증상만으로 퇴행의 정도를 딱 이제 완벽하게 짐작을 하긴 어려우실 텐데요. 예. 초기에도 아프신 분들이 있고 혹은 더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러한 증상들이 좀 덜해지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신데요. 네. 일단은 가장 이제 퇴행의 정도를 이제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일단 통증입니다. 통증이요. 아픔이 통증이 점점 심해지시면은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 통증을 어떤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나요?
주로 뭐 초기에는 뭐 당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당긴다. 아니면 네, 무릎 뭐 뒤쪽이 당겨요. 아. 아니면은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점차 진행이 되시다 보면은 콕콕 쑤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쑤신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초기에는 그냥 다리가 좀 묵직해요. 아니면 무거워요.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예. 그럼 병원을 찾는 분들은 주로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진단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워낙에 다양한 분들이 많으셔서 뭐 딱 어느 정도 단계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통증을 겪고 계시다가 네. 어느 정도 약을 드시고 뭐 이렇게 자기만의 이제 방법을 해보시다가 예. 안 돼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으세요. 예. 네.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좀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버티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나이가 들으니 의뢰 아프겠지라고 이제 버티시다가 예. 이제 이제 너무 힘들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참을 많으세요. 수 없을 때. 예. 네네.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됩니까? 뭐 건강한 사람의 관절과 비교할 때 어떤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일단 정말 초기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에는 단순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단순 단순 방사선 검사로 충분히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엑스레이 검사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을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건강한 사람 관절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가 만나는 그 부분을 이제 통칭하는 말인데요. 이 뼈와 뼈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이제 남게 됩니다. 공간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할 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시면은 일단은 그 간격이 좁아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골이 닳으면서 관절이 좁아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딱딱한 뼈가 두 개가 부딪히거나 혹은 충돌이 이제 발생하면서 통증이 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퇴행이 진행되기 시작한 상태에서는 연골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하던데 그런가요? 네, 이 말씀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는 사실은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긴 좀 어렵군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진행이 하기 전에 거기까지 이제 진행되는 것을 이제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실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목적이랄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말씀드렸다시피 퇴행성 관절염이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뭐 나이가 들면은 다시 젊어질 수 없듯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이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할지라도 저희 몸에서 이제 느끼는 통증, 통증이 경감이 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이제 활동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게 이제 치료의 목적이 되겠고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예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뭐 혈압이나 당뇨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질병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뭐 관절이 변형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다리가 이렇게 크게 O자형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다리가 이렇게 관절면이 손상이 되면서 한쪽만 이제 심하게 닳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신발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 바깥쪽 뒤쪽만 많이 닳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관절면도 한쪽만 닳게 되면은 이게 다리가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통증이 주로 밤에 심하다는 말도 하고요. 기압이 낮을 때 특히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증상으로 볼 때 뭐 기압이나 날씨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기압이나 날씨와도 연관이 있고요. 네,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무릎 관절 속에 관절액이 있는데요. 관절액이요. 네네, 이 관절액이 원래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이제 액인데 이게 압력이 낮거나 날씨가 이제 변동이 있으면은 그럴 때 이제 좀 증상이 더 심해지신다고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밤에 또 심해지나요? 근데 사실 밤에 심하다는 얘기는 이제 낮밤에 큰 차이라기보다는 밤에는 아무래도 이제 통증을 느끼는 저희가 이제 인식하는 그 비율이 높아져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였을 때
많이 걸으셨거나 운동하셨을 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이제 소염 진통제를 챙겨두기도 합니다. 통증이 좀 심할 때 드시던데 소염 진통제는 자주 복용해도 괜찮은지 부담을 또 느끼시거든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다들 이제 소염 진통제라고 하면 이제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에서 소염 진통제는 아주 흔히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안정성은 매우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래 기저 질환으로 위염이라든지 이제 속쓰림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은 네. 꼭 이제 의사분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은 이제 위나 속을 상하지 않게끔 하면서 이제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네. 어느 정도 기간은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속은 노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정형외과 곽대경 교수와 함께 하는데요. 교수님, 이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초기에는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초기에는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좀 돌아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손상되는 자세가들이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쪼그려 앉으시는 자세, 쪼그려 앉는 그리고 자세.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반다리라고 부르는 이제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많이 굽히고 있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좀 이제 진행시킬 수 있는 자세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자세들을 자제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라고 한다면 항염제인가요? 부작용의 위험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한 초기 약물은 뭐 일반적인 뭐 진통제도 있고 이제 소염 진통제도 있는데요.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이제 속이 불편하신 분들, 네. 위염이 있다거나 속쓰림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고 또 아무래도 약은 좋은 적도 있지만 부작용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몸에 맞지 않아서 다소 몸이 좀 붓는다거나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주사 치료는 어떻습니까? 네, 주사 치료도 일시적으로 이제 염증이 확 이제 심해졌을 경우에 통증을 이제 경감시켜주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너무 자주 맞으시는 거.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꼭 이 주사를 맞으러 다니시는 거는 이제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사 치료는 그럼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주사는 이제 약제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네. 예. 이게 얼마나 자주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이제 기간을 두고 하시는 게 아마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네, 항상 궁금한 게 조금만 무리를 하면 무릎이 아프거든요. 무릎 주변으로 빨갛게 열이 나고 숨만 대도 아픈데 살살 달려가면서 찜질도 하고 파스도 묻히고 조심조심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운동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가만히 쉬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데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릎이 아프기 전까지는 워낙 걷는 걸 좋아해서 많이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무리해도 또 아플까봐 무서워서 잘 걷지 못하겠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친구들도 비슷비슷한데 인공관절에 대한 관심도 높더라고요. 근데 인공관절을 하면 다시 등산도 하고 걷기 여행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어떤 경우에 인공관절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알고 싶더라고요. 위험하지는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네. 소염 진통제, 찜질, 파스,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통증 완화를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염 진통제도 많이 널리 쓰고 있고요. 네. 찜질이나 파스 등도 이제 약을 복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초기 증상에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그냥 사서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파는 이제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염 진통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약제보다는 조금 효과가 이제 좀 적거나 아니면 이제 약효가 이제 강하지 않은 약들을 팔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정도 드셔도 사실은 충분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통증이 만약에 심해지신 분들은 이제 의사와 상담한 후에 이제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찜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찜질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어떤 게 이제 증상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추천해드린 거는 이제 그 무릎에 이제 온도가 좀 떨어지면은 이제 통증이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이나 이렇게 날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이럴 때 뭐 시리다 이렇게 뭐 쑤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이제 외출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무릎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는 이런 것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운동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운동을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어느 쪽이 맞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운동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운동에 대한 개념은 아마 조금 이제 이걸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을 많이 써서 발생하는 이제 질환이거든요. 네.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많이 아프시겠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운동의 종류를 저는 좀 바꾸라고 이제 추천을 운동의 해드리고 종류를 바꿔라. 네. 아까 이제 보시면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시면은 일단 걷거나 네. 뛰거나 뭐 이런 운동을 유산소 생각하시는데 운동을 생각을 하죠. 기본적인 그렇죠. 거. 네. 그런 운동을 말고 예. 무릎에 좋은 운동들은 수영이나 수영. 뭐 아쿠아로빅 아쿠아로빅. 네, 물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 일단 제일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코로나도 있고 해서 물에 가기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전거 타시는 운동, 이런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운동은 좋습니다. 네. 물 속에서 걷는 거 같은 게 괜찮겠네요. 네, 그럼요. 이제 체중을 받지 않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것들은 이제 무릎 건강에는 좋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운동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까도 늘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통증이 오면 멈춰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통증을 참으면서까지 이제 운동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으시고 네. 특히나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뭐 산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저희 둘레길이나 이런 이제 산책 운동 중들은 괜찮으신데 네. 그런 운동을 하시면서 네,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을 느낄 때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사실은 네. 중단하신 이후에 다시 통증이 사라졌을 때 다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운동을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인공관절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인공관절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집을 리모델링 하신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예, 평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정상적이었던 부분에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많이 손상이 되고 이제 네, 낡아서 그걸 이제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되는데 몸을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관절면만 이제 인공관절로 이제 바꾼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인공관절, 전치환술, 반치환술이라는 말도 하던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무릎 관절이 크게 이제 안쪽이랑 바깥쪽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를 다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을 이제 전치환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한쪽만 이제 일부 많이 닳았을 경우에 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힐 같은 거 신으시면 뒤쪽이 이제 닳을 경우에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뒤쪽만 바꾸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 뭐 반치환술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모든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이 인공관절이 답은 아닌 거죠? 좀 신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공관절이 뭐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 예. 모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만해서 전신적으로 이제 염증이 있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한 이후에도 활동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사실 인공관절이 꼭 답은 아닙니다. 네. 인공관절은 영구적인 건가요? 사실은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기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 예. 예전에는 사실은 뭐 한 10년 이후에는 또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20년, 30년 이렇게 넘게도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전자기기나 혹은 뭐 자동차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좀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좋은 차를 이제 사서 정말 관리도 안 하고 세차도 안 하고 뭐 엔진오일도 안 갈아주고 험하게 쓰면은 저희가 빨리 차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네. 다만 반대로 정말 안전운행하고 이제 관리 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받고 하시면은 뭐 오래된 차들도 뭐 20년, 30년 잘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에 인공관절을 하나요? 인공관절은 사실은 환자분이 아파서 도저히 생활을 하기가 아. 너무 어렵다. 너무 다만 근데 아파서? 너무 아파서 아파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데 나는 운동도 하고 싶고 예.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산책도 다니고 싶다. 음. 이럴 때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으세요. 네. 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일상이랄까요? 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아까 이제 초기에 뭐 생활 습관 변화 이런 거랑 사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하시면서 무릎 건강에 이제 좋은 자세와 안 좋은 자세들이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쪼그려 앉기, 음. 그다음에 양반다리, 그다음에 바닥에 앉는 행동들이 사실은 무릎 관절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이제 무릎을 많이 손상시킬 수 있는 자세들입니다. 네. 그래서 무릎을 이제 가능한 한 의자에 앉으시고 의자에? 소파에 앉으시고 네.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이제 특히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빨래를 이제 하신다는 자세 그리고 이제 바닥 닦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 사실은 무릎 건강에 많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밀대를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낮은 의자를 쓰시는 게 관절염을 예방하시는 데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건강정보 예스 혹은 노.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정형외과 곽대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